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미지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동을 당하기도 했죠. 전쟁의 아픔으로, 또 다른 집단의 침략으로, 혹은 국가나 도시 단위의 결정으로. 이렇게 셀 수 없는 이동 속에서 펼쳐진 수많은 감정과 모습들이 인류 역사를 기록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역동적인 삶의 서사이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얽혀 있는,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천시장 조영익입니다. 먼저 올해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인 동조자 작가인 베엔타인 웅우엔 작가님과 김희영 번역가님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전쟁 직후에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이면을 이중 간첩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문학을 통한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되었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최상원 시의장님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천시는 부천시가 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해에 특별한 상을 또 저희가 시상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부천, 왼쪽으로 가면 성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이 이곳 부천에 와서 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왔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역시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이곳에서 우리 심사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야학하면서 노동의 현실에서 처절한 삶의 투쟁과 그런 삶을 이어와서 지금의 80만의 대도시에까지 이르렀고, 이곳에서 저희는 문학 창의 도시이자 국가가 지정한 만화와 영화와 비보이까지 음악까지 있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있는 저희들이 이런 부천시가 성장하게 된 이런 문화의 힘, 그리고 문학의 힘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디아스포라상을 만들 때 이 문학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꿈과 희망이 미래 세대와 우리 앞으로의 이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고 꿈을 키워 나가는 그런 우리들을 잘 연결해주는, 꿈을 키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천에서는 이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다른 데는 가면 박수를 치시는데 이럴 때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없어도 잘 합니다만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까 봐 제 실장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예,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상식 개최와 더불어 올해 수상자이신 비에타인 응유엔 씨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 이어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 다양성이 개인과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제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문화 다양성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 연대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와 이민 경험을 담아내는 특별한 예술입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다채로운 배경과 역사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소통과 상호 이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 다양성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천 디아스포라상 수상작인 응유엔 씨의 소설 동저자는 호녀라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겪는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 이민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대척점에 있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과 고통을 한 곳으로 응축한 수작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어졌던 전 세계 각지로의 이민, 또 정치적, 민족적 갈등을 경험했던 한반도의 모습과도 여러 측면에서 겹치기에 우리가 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2017년 문학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부천은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부천시의 지역적 특성, 문학을 통해 도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 부천시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통해 앞으로도 부천시가 세계 각지에서 온 작가와 독자 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학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인류의 공통된 이야기를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근본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교류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자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시상식을 주최하는 부천시를 비롯해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수상작으로 동조자가 선정됐습니다. 작품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조영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비엔날의 타인 웅우엔 작가님과 김희영 번역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출생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인간의 삶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디아스포라 문학 시상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지고 전 세계 화합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의회도 세계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리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의 문을 조용익 부천시장님, 한경구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운영위원장이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성훈 부천시의회 의장님께서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도 하지만 최근에는 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부천의 문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도시의원님들,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심사위원회, 그리고 추천위원회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애써주신 우리 추진위원회, 그리고 심사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상식은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뉘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샌드아트 공연과 시상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공연에 이어서 우리 작가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로 사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인회는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1번은 한국어이고요. 2번은 영어입니다.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후보작과 수상작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엣 타인 웅옌의 동조자는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이민자들의 삶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거나 떠난 사람들은 국가에 소속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국가가 자신의 존재 근거로 작용하는 아주 기묘한 사태에 직면합니다. 이 작품은 이 사태에 유관자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는 복잡한 사정을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의 체험의 기록이자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화려하고도 조직적인 언어와 구성은 이 문제를 독자 자신의 생생한 체험으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따라서 그 문학적 효과가 최상층의 구름보다도 더 높이 치솟았다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동조자는 베트남인을 위한 자술서인 것 같으면서도 20세기 세계인을 대신한 고해 정서처럼 깊은 울림을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이윤법적 시선과 의식을 복합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지요. 베트남 전쟁을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식민주의적 관점을 넘어서고 양쪽 모두를 포괄하면서 남북 베트남의 시선을 아우르고 베트남과 미국의 시선을 넘나들면서 아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가해자, 피해자의 이양 대립을 넘어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임을 고해하는 과정이 돋보입니다. 저간의 민족주의적 희생자 의식으로부터 훌쩍 비껴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작가 비에타인 응우에는 이 소설을 통해 베트남 전쟁의 숨은 명암을 베트남계 미국인의 시선과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 베트남계 미국인의 시선과 언어가 문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낀 베트남계 미국인은 미국의 관점에서나 베트남의 관점에서나 이질적이고 이중적이며 의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양쪽의 관점을 둘 다 공유하고 이해하는 모순적인 존재죠. 작가는 이중 간첩 주인공이라는 설정을 통해 베트남계 미국인의 독특한 위치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비에타인 응우엔의 동조자는 읽는 순간부터 수상작 선정을 예감한 작품이었습니다. 1인칭 화자의 고백체가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 흔히 인물의 주관적 내면성이 두드러지기 마련인데 주인공의 내밀한 독백이 개성적 문체의 창출로 이어지면서도 서사의 응집력이나 밀도 높은 이야기의 전개가 동시에 획득되고 있어 읽어나갈수록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건들의 묘사는 숨죽이고 읽을 수밖에 없는 리얼함과 긴박성까지 띠고 있습니다. Viet Thanh Nguyen's novel, The Sympathizer, is a remarkable study of a man of two minds, a North Vietnamese agent in the South Vietnamese secret police, a communist idealist driven by personal passions, loyal to Vietnam but fond of America, born to a Vietnamese woman and a French priest. The inherent tensions and ironies of the main character's internality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a book that also offers the pleasures of rhetorical brio and historical detail. 네, 여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모은 올해의 수상작 이 동조자에 대한 심사평을 함께 영상으로 들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올해 수상작 시상식입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장편 소설 가운데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이 된 현존 작가의 작품 한 편을 선정을 해서 작가에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번역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작가 시상을 위해서 조용익 부천시장님을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수상작 동조자의 저자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 동조자 저자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잠시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작가님의 수상 소감을 좀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통역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ach
First, I am completely surprised by the performance of Jin Ha Park. I did not anticipate this was going to happen. I just want to reiterate my astonishment and my appreciation for the artistry, which I have never seen before. And I'm so amazed that anyone would spend that much time trying to recreate my novel. But I was deeply moved by that, so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k.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in Bucheon to receive the third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 I'm grateful to the award committee for selecting the novel, especially given how many books they must have considered. Asian diasporas are vast and complicated, and their authors have written many books. So the task for the award committee is a difficult one. Even more difficult, however, might have been the task of the translator of The Sympathizer, Kim Hee-young. Writing the novel was an act of great joy for me, where I luxuriated in the richness of the English language, from its vocabulary to its rhythms, from its images to its jokes. I can only imagine that the novel posed some challenges for Kim Hee-young, and I'm grateful for her labor and artistry. I'm also thankful to my publisher in Korea, Minumsa, for its work in bringing my books to Korean audiences. Lastly, I'm delighted to be here in Bucheon. To be honest, I'd never even known that there was such a thing as an official city of literature until this award. I have read that as a city of literature, Bucheon sponsors a reading marathon, a program called Everyone is an Author, and a large network of libraries. All of these things are crucial to the making of writers. I wrote and drew my own first book when I was 8 years old in San Jose, California, the United States. And I was lucky that the San Jose Public Library gave me a book award. It was my first taste of literary fame. I'm forever grateful to the San Jose Public Library for encouraging me and setting me on the path to over 30 years of misery in trying to become a writer. As a refugee child of refugee parents, I saved myself from the travails of refugee life through stories and books, fantasies, and literature. I escaped from the world through reading, but I have returned to the world through writing. That journey has brought me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to Bucheon, City of Literature. If being here is a complete surprise to me, that is appropriate. Whether we are reading a book or writing a story, literature should always, in the end, surprise us. Thank you. 네, 처음부터 끝까지 수상 소감이 전부 다 좋았지만 그 가운데 나는 독서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또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수상작 동조자의 번역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해 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학평론가 연세대학교 정과리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시죠. 동조자를 번역하신 김희용 번역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두 분께서 함께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김희용 번역가님의 수상 소감을 바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오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조자라는 이 훌륭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신 작가님, 그리고 늘 저를 믿고 번역을 맡겨주시는 민음사의 대표자님들, 그리고 또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여영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민음사분들, 끝으로 번역가의 수고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신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영미권 문학 작품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늘 노력하는 번역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번역가님 잠깐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시상자와 수상자 모두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익 시장님, 정과리 교수님, 그리고 비에타인 응유엔 작가님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자, 가운데 서시면 정면 카메라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 촬영을 할 텐데 이번에는 관객분들과 함께 촬영하면 오늘 의미 있는 날 계속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 뒤를 돋아서 무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관객과 우리 수상자 그리고 시상자가 모두 다 잡히겠죠. 예. 뒤에 계신 관객 여러분도 환하게 같이 함께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 앞에 계신 내빈 분들과도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다 함께 서셨으면 정면 카메라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향으로. 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 그리고 김희용 번역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짧은 휴식이었죠. 바로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사중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88년에 창단이 되어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이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고 굉장히 탄탄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오케스트라입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분들은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현악 사중주, 바이올린의 유효정, 송은영, 그리고 비올라 이은숙, 첼로 강서영 님입니다. 연주해 주실 곡은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 제14번 라단조 작품 810 죽음과 소녀 1악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현악 사중주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박수 보내주실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어떤 심각한 병으로 자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알게 된 시점에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긴장감이 있고 불안감도 있고 외로움도 느껴지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곡과 오늘의 수상작 동조자가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자,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1회는 하진 작가의 자유로운 삶, 그리고 2회는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올해 3회는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의 동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말이 있지만요. 또 여러분께서 바로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동조자의 저자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통역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가님이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한자도 놓치기가 싫어서 이거에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Very nice to meet you. 네, 작가님의 첫 소설입니다. 동조자는. 이 동조자는 첫 소설이지만 나오자마자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주요 문학상을 휩쓸었고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언론과 문단에서 화제를 일으킨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으로 동조자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Well, I was surprised given that The Sympathizer was published 8 years ago, but I was also honored given that I'm following in the wake of the novelists Ha Jin and Min Jin Lee, two writers whom I greatly admire. And I was delighted since I would have the chance to visit Korea again, and this marks my fourth visit to Korea. 네, 이번에 한국에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Oh, I just like to eat Korean food. Yeah.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I liked going to the night market last time and just eating everything that was there. 네, 이건 질문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상 소감을 좀 짧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Well, yeah, I think literary prizes are great. As a human being with all of my vanity and frailty, I admit I love getting prizes. As a writer with all of my vanity and frailty, I also think prizes can be dangerous. There's always the chance that I take myself too seriously because of the prizes that I get. So the important thing is to take my work and my art seriously, but not to take myself seriously. 네,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작품의 성과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작품과 나 자신을 좀 떨어뜨려 놓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소설 속의 그 화자가 나 자신이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이 두 개의 얼굴과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님의 삶 자체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디아스포라의 의미 그리고 디아스포라 문학의 확장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You know, diasporas exist for many reasons, oftentimes sad and unhappy ones. War, famine, poverty, persecution, colonization, which pushes people out of their countries. Diasporas also imply a relation to origins and homelands that have not been severed
for political, cultural, or economic reasons. Even with these relations to origins, diasporas take on a life of their own. So that they're not exactly like the origins, and they're often quite different. They're not less authentic for being so. Hence the importance of diasporic literatures, which work through all the issues I've just mentioned and claim space for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diasporic cultures and histories. These diasporas aren't going to disappear anytime soon. And as they grow larger and more complex and more rooted in the countries and languages they find themselves in, so does their literature grow in sophistication and power. In those cases where the diasporas publish in English, the irony is that the global reach of English means that diasporic literatures might rival or even outpace the reach of the literatures written in the languages of the countries of origin. Diasporic literature has the opportunity not simply to celebrate that reach, but to probe the historical causes of their own existence in English. 네. 주변에서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 세계 속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마음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문학이 가진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앞서 함께 우리가 시청했던 심사평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작인 동조자가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이민자들의 삶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작가님이 이번 동조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디아스포라의 삶이 잘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y're laughing. Okay. Well, they did give me a book prize, so I assume so. Yes. 네, 지금 오른편 앞줄에 앉아 계신 분이 심사위원 분이신데요. 뭔가 그렇죠. 작가님의 의도와 또 심사하셨을 때 그 평가가 아마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의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작품 속에서 가장 디아스포라적인 모습이 잘 담긴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hat's impossible to answer, as a diaspora is defined not just by similarities but by differences. For example, how the first generation of a diaspora experiences itself is rather different than its second or third generations. That being said, I like the scene I'm going to read for describing the first generation's view. Our protagonist of the novel is now in the United States, and he's sitting in a Vietnamese restaurant, and he sees a clock carved in the shape of the country, Vietnam. The clock is set to Saigon time, and our narrator is in Los Angeles. So he thinks Saigon time was 14 hours off. Although if one judged time by this clock, it was we who were 14 hours off. Refugee, exile, immigrant, whatever species of displaced human we were, we did not simply live in two cultures as celebrants of the great American melting pot imagined. Displaced people also lived in two time zones, the here and the there, the present and the past, being as we were reluctant time travelers. But while science fiction imagined time travelers as moving forward or backward in time, this timepiece demonstrated a different chronology. The open secret of the clock, naked for all to see, was that we were only going in circles.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오래 기억에 남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민자들, 경계인들이 두 개의 시간대를 살아간다. 그리고 이곳과 저곳,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디아스포라의 숙명과도 같은 말처럼 들려서 좀 아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화자는 프랑스인 신부와 그리고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리고 남베트남 장교이자 CIA 비밀 요원이지만 사실은 북베트남이 심어놓은 간첩이죠. 많은 심사위원들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화자가 가진 복합성. 작가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설의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일까요? Well, some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re meant to be satirized, so they're not very complex. Dr. Head or Professor Hammer, for example. Satire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novel, both for humorous and political purposes. Other characters, notably the Vietnamese ones, are meant to be complex. Of course, complexity is the basis of humanity, and Vietnamese people in the Western imagination have tended to be simplified into heroes or villains. And complexity of characterization is typically the basis of fiction. When it comes to war, this complexity for me had to be rendered in ways that complicated any easy moralization. Justifying war is based on easy moralization, us versus them, good versus evil. But the novel says early that there was no right versus wrong in this war or in any war, only right versus right. The complexity of the Vietnamese characters, especially our narrator, is designed to get at this conflict of right versus right. 네. 동조자에 대한 심사평을 아까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인간이 가진 복잡성을 잘 표현해준 캐릭터뿐만 아니라 정교한 구성, 또 화려하고 조직적인 언어, 또 양면성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솜씨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작가님이 이런 소설을 쓰시기까지 무언가 영향을 줬던 어떤 문학적인 원천이 있다면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일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Well, I mean, it's the entirety of literature. I mean, all the elements that were pointed out in the question are found in the best works of literature. So there are too many to enumerate, but some examples, elaborate construction of plots and narratives can be found in John le Carré and Graham Greene, colorful and methodic language in W.G. Sebald and Vladimir Nabokov, skillful reconciliation of ambiguities in Maxine Hong Kingston and Toni Morrison. I drew from these and many other authors in writing the novel. 네. 작가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문학적인 어떤 원천이 되었던 또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과리 심사위원장님은 이 작품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화자가 소니라는 다른 베트남인을 살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얼굴, 두 마음을 가진 화자의 은폐주의가 환상이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베트남인의 책임을 좀 직면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작품, 이 장면이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So war, revolution, and decolonization all involve violence and armed struggle, even if we hope that nonviolent struggle might be possible and sometimes is. Overall, however, there will be violence and death, and in spite of the grand rhetoric, ideals, and illusions that every side professes, the inevitable result will be moral contamination, emotional damage, and the erosion of the soul that has to kill or murder. When it comes to Vietnamese people and the war, these problems were evident on all sides.
even if all sides would deny them by saying that their own violence was justifiable. I wanted to write a novel in which this human damage would be foregrounded, even while acknowledging the political passions and convictions that drove people of all sides to fight. The killing of Sonny by our narrator makes this human damage extremely personal, as it always is. Our narrator feels he has to kill Sonny to protect his own identity and to advance his revolutionary cause, but that does not make the killing any less horrifying for him or, obviously, for Sonny. 네, 역사의 한 부분을 서술할 때 특히 그게 문학 안에서 조금은 미화하려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고 좀 불편하고 꺼려지더라도 정면으로 응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동조자라는 작품에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참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또 미국의 역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작가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조자라는 작품이 한국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So from my understanding of 20th and early 21st century Korean history, Koreans of all sides have grappled with very similar questions and issues that the Vietnamese of all sides have dealt with. Koreans have been buffeted by outside forces through war and colonization. Koreans have chosen sides or been forced to choose sides or have been caught in conflicts even when they have not wanted to choose sides. Koreans have been divided against each other and have hated each other. Koreans have experienced tremendous death and destruction and the creation of refugees and a diaspora. They have continued to fight over how to remember and forget the past. They have celebrated their own side and demonized the other side. And they have confronted or denied their culpability in the inevitable crimes of war. The sympathizer deals with all these things and in the end offers no solution, which is not really what literature is about. Instead, the novel offers a place to think and to feel through the human motivations and costs of war and revolution, and to understand that we share both a common humanity and a common inhumanity. Humanity and inhumanity are inextricable within each of us and within our nations. Anyone who seeks to deny such inextricability, and any government or political faction which seeks to deny the simultaneous inhumanity and humanity of the people they represent is dangerous. If the novel offers any lesson to Korean or other readers from the Vietnamese experience, I think that is one lesson. 네. 동조자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헌신자라는 소설이 한국에서도 올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닥까지 떨어진 주인공이 더 깊이 추락하는 이야기가 헌신자이다. 그리고 3부작의 이제 마지막이 될 이번에 이제 다음에 나올 소설이겠죠. 그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드디어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상 중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Thank you. Yeah. So he hits rock bottom in the sequel, The Committed, and then in the third and final novel, he emerges from his own depths. How that happens, I don't know yet. I think of The Sympathizer as a novel that delves deeply into war and revolution and the end of heroic illusions, both for the winners and losers of a war and a revolution. I felt the need to write The Committed because I wanted to explore what happens to a revolutionary who sees the failure of his revolution, not because the revolution lost, but because the revolution won and sacrificed its ideals in the aftermath. That is a common story.
whether it's the French or American or Vietnamese revolutions. The third novel, I think, will be a hopeful one, or as hopeful as our complicated world allows. 네, 고맙습니다. 동조자, 헌신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혹시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No. 제가 혹시 힌트를 더 주실까 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부천에서 하나도 고상하지 않는 소설을 쓰는 박희주라고 합니다. 수상작이 발표되고 또다시 아시아계 미국 작가야?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블랙홀인가? 사실 저도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반발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작품만을 심사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과연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디아스포라를 풀어냈을까 궁금하여 바로 서점으로 가 책을 샀습니다. 끝까지 읽고 난 소감은 소설 저변에 흐르는 감정을 한마디로 하자면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의 형식에서 진술서 형태를 취한 것이 처음엔 작가로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역시 소설이 열린 장르라는 걸 다시 일깨웠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 술술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진술서 형태를 취한 것이 의도적이었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방해하지 않았나? 이것은 출판사에서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작가가 과잉 칭찬을 베푼 것인지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디아스포라가 염원하는 마지막 문장,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ank you for reading the book. I mean, I've written a lot of different books, and there are different emotional moods in each of these books. So, for example, my short story collection, The Refugees, which is also about Vietnamese diaspora, it's a much quieter book, more melancholic. It's sadder about the refugee experience and the consequences of war. And I wrote that book, The Refugees, before I wrote The Sympathizer. And I felt that when I got to The Sympathizer, I wanted to write a very different novel. And so if you as a reader find the narrator of The Sympathizer to be angry, that's intentional. I am very angry. I think I'm also kind of funny too. But anyway, I'm also very angry. And The Sympathizer is meant to be a very confrontational novel. There is anger in it for sure. But I also hope there is humor and satire and sadness as well. All those things are happening. And the novel is deliberately written as a confession. So even though you're reading a novel, it is meant to be a confession. And so because it is a confession, it does not have to follow the rules of conventional novels. So I think that accounts for the style and the tone and the anger as our sympathizer is forced to confront both the failures of his revolution, but also his own failures as well.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출판사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다른 분께도 좀 기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부천의 또 다른 문학상인 부천 신인문학상의 운영위원이자 지금 저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시간이 안 돼 갖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굉장히 취재와 조사를 진짜 오랜 기간 거쳐서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했었는지 궁금하고 그 첫 장에 보면은 영구적 혁명론을 내세웠던 트로츠키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1장에서 나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장치적 도구가 아닌가 혹은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트로츠키라는 얘기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영구적 혁명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넣으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If I understood the question correctly, the term is revolution. Is that the term that is politically loaded here? Okay, yeah. Oh yes, absolutely. I meant to include the term revolution. The Vietnamese people lived through nearly 80 years of French colonization, and for some part of the Vietnamese people, they felt that they were enslaved by the French. Not everyone, not all the Vietnamese people, but some part of the Vietnamese people really felt enslaved. And the only solution was revolution for this group of Vietnamese people. And that spirit of revolution then extended to the Americans when they came, and to the South Vietnamese who sided with the Americans. So the word revolution, it depends, its controversy only depends on whether one wins or loses the revolution. So in the Vietnamese refugee diaspora in the United States, which lost that war, revolution is a bad word. For the victorious Vietnamese, revolution is a good word. So if you go to Vietnam and as a tourist and you visit all the usual places that you will go to, the word revolution is quite common on the street or in the museums and so on. And so I knew that putting the idea of revolution at the center of the novel would be controversial, because people who lost the revolution would not want to read the novel, and people who won the revolution only want the revolution praised. And in this novel, the revolution is depicted in all of its complexity, which means in its triumph, but also in its failures as well. And so what that means is that there is something in the novel to offend everybody. And that's why there are many Vietnames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don't like me because they think I'm a communist. And then the Vietnamese government doesn't like me because they think I'm an anti-communist. And that's what it means to portray a revolution in all of its complexity. I'm not sure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Korea, but those are the implications for dealing with something that is so central and so divisive in Vietnamese history.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Yes, I spent a lot of time with your book as one of the judges. And I have a question about the series. You said you've written a sequel and are currently envisioning or in process of a third book. I was wondering if you had always conceived of this as a 3-book series, or if you decided to continue it upon a very positive reception for your first book. I thought you were going to ask me if I decided to write a third novel to make more money from the TV series. No, when I set out to write The Sympathizer, it was supposed to be a single novel. I mentioned, for example, the novelist John le Carré and Graham Greene, who wrote very powerful spy novels, The Spy Who Came In From the Cold from John le Carré, and The Quiet American by Graham Greene.
And so The Sympathizer is meant to follow in that tradition of the spy novel that is also a political novel. And I wanted to be in conversation with writers like Le Carré and Graham Greene. When I finished writing The Sympathizer, however, I realized that the novel actually opened more questions that I wanted to answer about my character and also about the nature of a revolution. I was very curious about what happens to a revolutionary whose revolution fails him, but who still believes in the cause of revolution. And that's why I felt that I wanted to write a sequel, which is The Committed. And while The Sympathizer is a spy novel, The Committed is a crime novel. And so The Sympathizer uses the genre of the spy novel to talk about politics and revolution. And The Committed uses the genre of the crime novel to talk about colonialism as a crime. I think the third novel, and this will be the final one, the third novel will be, I think, a mystery story. Yeah. 네. 앞쪽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한경구입니다. 이 선생님 책이 혹시 그 베트남어로는 번역이 됐는지 또는 베트남에서 출판이 됐는지 또는 중국 역시 혁명을 경험한 나라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도 출판이 됐는지 또는 출판이 됐으면 반응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출판이 안 됐으면 아까 잠깐 뭐 언급은 하셨지만 모두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혁명을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어떻게들 받아들여질지 혹시 예상이라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Wow, that sounds like a very sensitive question. Well, so ironically, the Sympathizer has been translated into both Russian and Chinese, and The Committed has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as well. I'm not sure. I think there will be a Chinese edition, and in fact, in the Chinese, there are two editions: one in Taiwan, and on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when I signed the contract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dition, the contract states very specifically there will be no changes to the book. However, I don't read Chinese. So how do I know? And in fact, I think there were changes made according to Chinese scholars who have talked to me about the translation. So yes, I would imagine that there would still be sensitivities on the side of China because of the relationship that Vietnam and China have as well. Russia might be different because communism does not seem to have the same presence in Russia as it does in China and in Vietnam. And I was just in Singapore yesterday, and a few Russian readers were in the audience actually, and at least one person told me the books are popular in Russia. So I hope so. Vietnam is more complicated, much more complicated. So one of my short story collection, The Refugees,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Vietnamese, but an entire short story was removed from the Refugees, a short story called War Years, which was the only autobiographical short story in the book, and the only one that brought up questions of communism. Okay, so I think that was too politically sensitive. The Sympathizer was translated into Vietnamese 7 years ago, but we have not been allowed to publish it in Vietnam in the last 7 years. So in fact, I'm buying back the translation, and we will be publishing it in Vietnamese everywhere but in Vietnam. Okay. 작가님 안녕하세요. 전 작가님 팬이라 책을 쓰신 걸 전부 다 읽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단편 소설인 The Refugees 그리고 논픽션인 Nothing Ever Dies 그거 두 개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책들을 읽으면 말씀하신 것 같이 동조자하고는 조금 다른 톤으로 제가 주로 느끼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긍휼의 마음이 많이 담긴 책들이라 제가 많이 마음이 가는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많이 갖지만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후로 미국에서는 뭐 아시안 혐오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칼부림 사건 같은 게 많이 일어나면서 좀 사회적으로 텐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서로를 좀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Okay, thank you for that question. Well, that's a hard one. I think that the Refugees is a short story collection that is mostly about Vietnamese refugees, and I wrote that collection to teach myself how to write, but also as a response to how I felt that Vietnamese people did not really have a voi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only way that other people knew about Vietnamese people were through American war movies about the Vietnam War.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the Vietnamese who won the war in fact, but the United States won the war in memory. Because I think most people in this room, I'm going to guess, have probably seen some American movies, read some American books, but not many have probably read Vietnamese writers. I'm just going to guess. And that is exactly how America has won the Vietnam War in memory. Because everywhere I go in the world, most people have seen at least one American movie about the Vietnam War. And that has affected the way the entire world has seen Vietnam and the Vietnamese people. Most people have to go to Vietnam as a tourist to encounter Vietnamese stories. And oftentimes, I think it's quite a shock for them to go to Vietnam and see that the Vietnamese people are quite different than the way they've been portrayed by the United States. So a book like The Refugees, to answer your question, is meant to foreground the humanity of Vietnamese people. I also felt when I finished writing The Refugees that is important to foreground the humanity, but it's also not enough. Because when we as writers decide that we're going to humanize our characters, I think we've already lost, because we assume that we've been dehumanized to begin with. And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 was very aware that the majority of Americans never thought twice about their humanity. It was we who had to think twice about our humanity. And so I think that for me as a writer, but also as an Asian American writer, I had to proceed after The Refugees by assuming that I was already human and that I had nothing to prove to anybody. So to go back to the first question, that's why The Sympathizer is a very angry novel. And with Nothing Ever Dies, I wanted to go beyond the question of humanity, which I don't find to be a very interesting one, because we all agree we're all human. Humanity is good. There's nothing to disagree with. The argument of Nothing Ever Dies, which is about war and memory, specifically the Vietnam War, is that, again, we're human and inhuman at the same time. And by denying that, that actually leads us to fight more wars. Because if we believe we're human and we believe someone else is inhuman, that allows us to do all kinds of terrible things to those dehumanized people while pretending all the time
that we remain human. So we have to, the point of that book, and again, hopefully this answers your question, is that by actually acknowledging our inhumanity, we're actually better off in terms of our humanity. 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사람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복잡하고 이중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상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사를 맡았던 강계숙 교수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조자가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죠. 네, 심사하는 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동조자를 읽으면 그 작품 속에서 화자가 그 프란시스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을 아주 강하게 연상시키는 영화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독과 큰 불화, 갈등을 겪죠. 그 이유는 감독이 계속해서 베트남인과 베트남의 상황을 왜곡하고 충분히 재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과정이 아주 작품 속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화를 제의받으셨을 때 작가님의 작품이 드라마로 충분히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셨는지. 소설이 영화화된다고 할 때, 혹은 드라마화된다고 할 때 원작자의 입장에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동조자라는 작품 속에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제3세계에 그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에 큰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요, 그 작품을 제의받으셨을 때, 드라마 제의받으셨을 때 거의 유사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시고 그걸 허락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거기 혹시 감독이 미국 감독이 아니라 박찬욱이라고 하는 한국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 네, 어쨌든 박찬욱 감독이 드라마의 제작을 맡는다, 감독을 맡는다고 했을 때도 또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울 수도 있는데,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재현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이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Okay, that's that's a great question. You got me. I have sold out to Hollywood. As a writer, I don't think I'm unique. I spend all my time sitting in a room by myself, writing the book, and I have total control over that book. But when you write a novel, you're lucky, even if the novel is good, to sell tens of thousands of copies, whereas a bad TV series will reach millions of people. And so when the offer came, and it wa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when the offer came, I had to reconcile the fact that with the fact that this was not my TV series. This was our TV series. Or if it's bad, it's their TV series. Okay. But the fact is that this TV series will be seen all over the world. It will be seen by millions of people who will never read my book. I'm okay with that. And the enormous difference is that whether it's good or bad or in between, millions of people will see a TV series that will feature 90% of its cast being Vietnamese. Vietnamese American, Vietnamese Australian, and Vietnamese from Vietnam. And much of the dialogue will be in Vietnamese with subtitles. And I remember Bong Joon-ho
when he won the Oscar for Parasite, said that the biggest obstacle in understanding movies for Americans is only 1 inch high, the subtitles. So it's actually very important for me that we make this TV series mostly in Vietnamese, because it just made no sense to think of a TV series where about a TV series about Vietnam, where everybody would be speaking English with a Vietnamese accent, as if they were speaking Vietnamese. So that's what's going to happen. I mean, we've had decades and decades of Americans, mostly Americans, making movies and TV shows about Vietnam from an American point of view, featuring mostly Americans. And when Vietnamese people appear, we have nothing to say. So just the sheer presence of the TV series, I think, will be important. Now that being said, it was very complicated to make this TV series. It took many years to even get people to agree to make the TV series. I can tell you many stories, but the basic reality is that Hollywood did not want to put the money into making this TV series with Vietnamese people, none of whom are famous. Most of them are young actors that people have never heard of before. They're very talented, but people have not heard of them before. In fact, when we first went out to try to sell the book as a TV series in 2016, what we heard back is that if you want to make this TV series for $50 million, we're going to need somebody like Keanu Reeves to star in it. Keanu Reeves is great. He's not Vietnamese. Okay? He was the only mixed-race actor that Hollywood could think of. So I think it's an enormous accomplishment for us to get to this point where we can make this TV series with nobody famous in it except for Robert Downey Jr., who plays all the white men in the book. So he plays 4 different white guys in the TV series. But you were absolutely right that having Park Chan-wook be the director was very important to me. The first step, actually, is that my producer is Canadian. The head writer is Canadian. 4 out of the 6 writers on the TV series are Asian women. And then we got Park Chan-wook, Korean director. All of that was very important to me, because if this was being made by Americans, it would be terrible. So it's being made by Canadians, by Asians, Asian Americans, Vietnamese people, and Park Chan-wook as the Korean director. And I thought that was very important because Americans are so obsessed with their version of the Vietnam War that it's very hard for them to see a Vietnamese perspective. Whereas I was very reassured talking to Director Park. We met a few times. And our first time that we met, he clearly had read the novel, because he had so many questions and so many suggestions about what I could have done differently to make it a better novel, okay? But it just shows how invested he is in the storytelling process. And that was very reassuring to me, that he actually had these different ideas about how we could turn the novel into a TV series. And his movie, Old Boy, was actually very important to The Sympathizer, because of the style of Old Boy. And watching Director Park's body of work, I'm convinced that he has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awareness of war, colonization, American imperialism, to understand the novel from a non-American point of view. And then, of course, he's an amazing visual director. And the challenge for adapting the book into a TV series is that the book's language is very complicated, which you cannot reproduce in the visual medium. So the look of the TV series by Director Park would be very, very important. So I think the book is in the best hands possible for a TV series. I'm optimistic, and I'm never optimistic.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독자님과 오늘 이 시상식에 와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First, thank you to you, Thank you. for hosting so wonderfully and for interviewing me. Thank you to all of you for spending your afternoon talking about literature, talking about diaspora. I just think it's amazing that the city of Bucheon is a city of literature. I was saved by literature. I hope I can contribute something to the world through literature. And I think you should all be proud of your city that it has foregrounded literature as a part of its identity. Thank you. 네. 세 번째 작품도 모두 함께 우리가 팬으로서 기다려 보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의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긴 시간 북토크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